네, 화이트 라디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하루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김 여사가 이 씨에게 1인 매매를 한 거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직접 주식을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증언이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사를 하려면 이제 퇴임 후에야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뉴스에 일단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출석해달라라고 한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허위사실 유포로 맞서겠다. 맞불 이런 대응이었다. 맞불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오전에 밝혔는데 나중에는 정작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는 선거법 위반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보면은 이렇게 그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거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뭐 형법 몇 조부터 몇 조 그리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등등이 있는데 선거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의 고발이 가능한데 검찰을 택한 거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시험대에 올려놓겠다. 그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대통령을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민주당에서 추진하자 그렇게 의결을 했네요. 네, 오늘 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민 의혹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한다. 의혹이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랑 이제 쌍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을 짓느냐라면서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민주당 보면은 그동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렇게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최고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최고위원들이 특검법을 또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쌍특검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언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쌍특검하자 뭐 그런 거를 결의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당신도 특검 받으시오 이렇게 결의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한테 대답한 것도 화천대유 문제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말해왔다라고 네.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난 계속 주장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뭐 백현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행희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걸는 지금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민주당의 결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만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생 했지만은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불가피해질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될 것이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관심인데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은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뚫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 간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그렇죠. 소속이죠. 특검법안을 상정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은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 그러면은 그 사회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국회법 50조 근거를 토대로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 위원장이 그걸 누가 판단하죠? 결국은 그 주체가 애매하는 거죠. 네. 회의는 열어놓고 계속 진행을 하면은 진행을 기피하는 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주당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 그거는 90일 정도 그렇게 되면 본회의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법사위가 지금 18명인데 네.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법사위 18명 중에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은 민주당에다 더해서 시대전환 의원. 조정훈 의원의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수완박 국면에 조정훈 의원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반대 투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신은 못하는 거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가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해서 통과됐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은 거부권을 제의하려면은 본회의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3분의 2 찬성 얻기는 굉장히 또 어렵죠. 그래서 현실화되기까지는 그다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관심거리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검찰 출석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그 모습 자체로도 좀 추석 네.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당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 당내 요청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시점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달라는 네.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가요. 그 태풍이 막 한반도를 이렇게 비켜나가지고 동해상으로 예상 시간으로 막 빠져나갈 그 네. 시간입니다. 이때 야당 대표가 검찰에 나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참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다가 그동안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고 오늘 점심 때는 사선 의원들 의견을 듣고 또 의원총회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의원총회에서는 대신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 요구서는 이미 보냈거든요. 네. 지난달 19일에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답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민주당 그동안에 밝힌 게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거는. 소환 통보 대상 이제 3건 중에서 2건은 이미 경찰이나 성남시청에서 다 진술을 했다. 네.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한 건이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이 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 수사 중에서 이제 극단 선택한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을 서면 조사 질의 요구서를 보냈으면은 지금이라도 보내면은 검찰이 그러면 됐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게 어렵게 빙빙 돌아가면서 끄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 없이 또 기소한다는 것은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형식적인 절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총사퇴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비대위원 전원이 총사퇴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 상황으로 규정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또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8일에 비대위 체제 또 비대위원장 의결 과정 거치게 되는데 이제 새 비대위가 출범할 텐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이건 것 같아요. 네. 주호영 위원장을 재임명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사실 많은데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큰 이변이 없으면은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이 사실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초까지 전당대회 열릴 때까지 이렇게 상황 관리하는 건데 들어오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공격 노출만 많이 된다라는 점에서 네.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정체는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그리고 내 당이각에서도 회의론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호영 카드를 꺼낸다? 이거는 사법부와 싸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한물의 그 밥이다.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느냐,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8일 전국위원회에서 그 기정사실화됐지만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이 14일 지금 가처분 신청을 심리를 하는데 그걸 놓고 새 비대위가 또 출범하면은 사법부를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론 이런 또 아니면 인물론, 인물 교체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당 그 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국민한테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재선 깜짝 발탁 이런 요구도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큰 흐름의 변화는 참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추석 연휴 바로 직전 바로 전날 비대위를 새로 이제 꾸리겠다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구성되는 즉시 개정된 당원의 효력 정지 그리고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걸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14일에
법원이 심리하게 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두 건이 있죠. 네. 하나는 지난 비대위원들, 오늘 사퇴한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거. 네. 또 하나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14일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를 요청한 비대위원들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모두 사퇴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전국위원회도 8일 열리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 대해서 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을 또 내리게 될지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이준석 대표는 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전에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낼 수 있는지 내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뭐 가처분 신청 얘기는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됐죠. 그렇죠. 지금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의원 제외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 사퇴 권고안을 투표를 했는데 찬성 40.75, 반대 59.25% 얻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사퇴 압박은 좀 덜해질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혼란은 피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찬성 당원 비율도 40%를 넘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정의당 입장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와 쇄신을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 지도부로서는 최악은 피했지만은 쇄신의 요구를 확인했기 때문에 하여튼 당을 혁신하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을 네. 거고요. 일단 이번 투표는 쇄신이라는 요구로 포장이 됐지만은 결국 비례대표 1번, 2번 유호정, 장혜연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청년 여성 여기에 눈을 돌렸지만 이 눈을 네. 내세우면서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조직 노동 여기에 소홀한 데 대한 반대의 그런 반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정의당에서 조직 노동, 노동조합의 뿌리가 가장 깊은 울산 지역은 대부분 70% 정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몰표가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당내 부결표가 많은 것은 당 최재 주주인 인천연합 그리고 광주 전남연합에서 조직적인 반대표가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 인천연합은 특히 당권파 아닙니까? 당권 오랫동안 잡아왔고 그리고 사퇴 권고 대상인 배진표 의원이 인천연합, 강은미 의원은 광주 전남연합 출신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내 역학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자 이번에 어쨌든 다시 신임을 받긴 했지만은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 정의당의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